네, 계속해서 특수 설비입니다. 저압 전기 설비 중에서 특수 설비예요. 먼저 보시면 전기 울타리 아시죠? 우리가 뭐 그 멧돼지나 이런 침입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설비입니다. 전기 욕기,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의 온도를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이온 살균 장치, 그 다음에 전극식 온천의 온수기. 무슨 용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게 예전에는 온천 온수기가 아니고 승온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수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온상, 이것은 뭐 양잠, 이제 누에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 재배하는 그런 곳의 전기 온상이고요. 그 다음에 X선 발생 장치, 전격 살충기, 모기 잡는 거, 유기용 전차, 놀이동산의 전차 생각하시면 되고, 아크 용접기이고요. 그다음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 장치, 그다음 도로 등의 전열 장치. 도로 등의 전열 장치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우리가 지하 주차장 같은 거 내려갈 때 경사로 내려갈 때 눈 오면 얼음 얼죠. 그런 것들을 녹여주는 것이 이 도로 등의 전열 장치입니다. 비행장의 등화, 우리가 공항 등에 우리 비행기 활주로 등에 있는 그런 장치가 되고요. 소세력 회로는 우리가 소세력입니다. 뭐 전화, 신호 이런 전압이 크지 않는 회로라고 해서 소세력 회로하고, 전기 부식 방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원 설비 있고, 분진 위험 장소. 분진이라는 것은 먼지인데 우리가 뭐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먼지, 그 다음에 뭐 불탈 수 있는 먼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 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와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 장소, 뭐 전시회, 쇼, 공연장의 전기 설비나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서 의료 장소까지 지금 제목이 뭐예요? 저압인데 그중에서 특수 장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니까 특수한 곳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꼼꼼하게 하시기보다는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먼저 특수설비 1번 전기 울타리입니다. 그림 첨부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기 울타리 시설인데 목장이나 논밭 등 옥외에서 가축의 탈출 또는 야생 짐승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에 가면은 많이 있죠. 농촌 중에서 약간 산촌 같은 데 가면은 뭐 인삼밭 이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동물 키우는 그런 곳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전기 울타리에서는 사용 전압 250V 이하, 예전에 600V였는데 변경되었습니다. 250V 이하고, 전선 인장 강도 1.38의 2, 울타리 1.38의 2, 1.38의 2. 그 다음에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가 25mm, 이런 이격거리하고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 30cm입니다.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30cm고, 지금 전선과 기둥 이런 것 있죠. 지금 이런 부분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대부분 공통인데 전기 울타리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이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것에서 전원 개폐기를 시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표지판 있죠. 여기 위험 표지판이 여기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것에 대한 교정도 이게 KC로 오면서 신설됐습니다. 크기는 10 곱하기 20cm입니다. 100mm 곱하기 200mm니까 10 곱하기 20cm고 노란색입니다. 글자색은 검은색이고 전기 울타리 이런 것을 하고요. 양쪽의 크기는 25mm 이상일 것. 글자의 크기는 25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를 하는데 전기 울타리 접지끝과 다른 접지 계통 접지끝과의 거리는 2m.
다른 접지극과의 거리 2m고 가공전선로 아래를 통과하는 전기 울타리 금속 부분은 우리가 전기 울타리 위에 가공전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공전선 아래를 통과하는 전기 울타리 금속 부분은 교차 지점으로부터 양쪽으로 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지합니다. 전기 울타리, 예. 그 다음에 전기 요끼예요. 전기 요끼. 그림 보면 아시겠죠? 요 부분이 요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압기 등을 통해서 요끼에 전기를 공급하면 이게 의료용이죠. 보통 의료용, 치료용으로 이런 전기 요끼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예, 기억해 주실 것은 요끼의 사이에 전극이요. 얘가 요끼의 전극 간격이 1m 이상이고 변압기 2차 전압이 10V 이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용전 전원 변압기 2차 측 전류 사용 전압은 10V 이하 이런 것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원 장치는 욕실 위에 건조한 곳으로 취급자 이외에다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곳에 이런 당연히 읽어만 보셔도 성공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기 요끼형 전원장치로부터 요끼 안에 전극까지의 배선입니다. 요끼는 일단 잘 나오는 건 10V 이런 것이고요. 단면적 2.5m 인데 연동선이나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일 때는 2.5 일반적인 경우죠. 연동선, 절연전선 케이블 2.5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 1.5 예. 그 다음에 캡타이어 코드도 1.5입니다. 네. 그런데 캡타이어 케이블은 합성 수지관 금속 케이블인데 얘는 캡타이어 코드니까 케이블 빼고요. 합성 수지관이나 금속관 배선에 의해서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원이었고요. 전기 요끼 내의 시설입니다. 요끼 내의 시설 말씀드렸지만 요거 1m 요끼 내 전극 간의 거리 1m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끼 내에서 전련 저항값 0.1메가옴 이상 요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것 요거 3개 있죠. 10V 1m 0.1메가옴. 네. 그 다음에 은이용 살균 장치예요. 은이온 살균 장치 얘는 우리가 앞에서 한 요끼 시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세요. 전기 요끼용 전원 장치를 사용할 것.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요끼용 전원 장치 욕존의 이온 발생까지 배선은 우리 앞에서도 있었죠. 캡타이어 코드 1.5 이것까지 모두 예, 전기 요끼와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련 저항값도 동일하죠. 예. 요렇게만 정리해 주시고요. 전극식 온천, 온수기. 예. 옛날 법에서는 승온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온수기입니다. 온수기.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온천하면 보통 뭐 땅속에 있는 물을 온천수를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온도가 낮다. 그러면은 이런 온천 온수기를 통해서 물의 온도를 높여서 공급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예전에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울진에 가시면 덕구온천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지하에 있는 물을 그냥 바로 퍼올려서 사용하는데 다른 온천에서는 한 번 더 이런 것을 통해서 가열해서 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있죠. 보세요. 온천, 온수기, 온천이에요. 온천은 예, 입장료가 400원입니다. 온천은 입장료가 300원이 아니고 400원.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와요. 온천은 400원이고 그 다음에 온천에서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절연변압기는 2kV의 시험전압으로 1분간입니다. 2kV의 시험전압으로 1분간. 온천에 가서 탕 안에서 1분 동안 들어서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0원이고 1분이에요. 네. 그럼 이런 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전극식 온천 온수기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예, 차폐 시설을 하는데 차폐 장치와 전극식 온수계 이격거리는 0.5m, 차폐 장치와 욕탕 사이는 1.5m. 예,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이었고요. 온상은 뭐요? 식물의 재배, 양자, 부화, 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열 장치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온상은 양잠이 양잠이 누에입니다. 누에. 예, 누에. 양잠 누에 300. 예. 누에가 300마리 있구나. 누에 300마리. 우리 온천은 입장료 400원. 누에는 300마리.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런 거. 발열선 온도 있죠. 발열선 온도는 우리가 온상뿐만 아니라 뭐 도로에서도 나오고요. 한데 온도는 80도입니다. 80도를 넘지 않도록 할 것. 예,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할 때 지지점 간의 거리 1m입니다. 이거 1m. 뭐요? 네온전선, 네온관 할 때 네온 전등을 애자 사용 공사로 공사할 때 지지점 간의 거리 1m였죠. 그 다음에 발열선의 이격거리입니다. 발열선을 사용하죠. 발열선의 이격거리인데 발열선 상호간이 기본적으로 발열선 상호간은 0.03m, 예, 3cm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내 시설하면은 2cm 이상입니다. 0.02m. 근데 함내 시설하고 0.4m마다 격벽을 설치하면은 발열선 상호간은 1.5cm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발열선과 조용제 사이는 2.5cm. 이거 뭐예요? 애자 사용 배선에서 조용제와 전선 사이 2.5cm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발열선과 함 구성재 사이는 1cm 이상입니다. 함 구성재 사이. 발열선 지지장 간의 거리는 1m 이하와 2m 이하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X선 발생 장치인데 X선 발생 장치는 일단 이런 거 다른 것보다 높이 있죠. 100kV 이하, 100kV 초과 두 개에서 보통 100kV 이하일 때 2.5m, 전선의 바닥까지 높이 2.5m. 이게 우리가 큰 전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X선 발생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전압이 필요한데 그때 100kV까지 뭐 올릴 수가 있는데 100kV 이하면 전선 바닥까지 높이가 2.5m.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 이격거리는 30cm.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45cm입니다. 100kV 초과하면은 우리가 단수 이런 거 보셨죠? 2.5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02. 예, 다 0.02입니다. 이 값에서 다 단수 곱하기 0.02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은, X선 발생 장치에서 시험 전압 1.05배의 1분입니다. 1.05배의 1분이고, 그 다음에 X선 발생 장치가 지금 전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접지가 중요합니다. 접지 공사를 하는데, 접지 공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금속 제외함, 금속 피복, 금속 피복, X선간 둘러다는 금속체, 그 다음에 금속체가 됩니다. 금속체는 우리가 모두 이렇게 접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격 살충기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모기 있죠, 모기. 그런 나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을 전격 살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거 없고요. 3kV 이상, 3.5m 이상. 전격 살충기 높이가 3.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해야 되는데, 다만 7kV 이하의 절연 변압기 사용, 그 다음에 1차적 전류를 자동 차단 보호장치 시설하면은
3.5m의 절반하면 1.75m죠. 1.75m는 좀 너무 빡빡하니까 약간 더 여유를 둬서 절반보다 조금 많이 1.8m 가능입니다. 그래서 적개사중에 이거죠. 높이가 3.5m였다가 이러한 변압기 사용하고 자동 차단 보호장치 시설하면은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 1.8m입니다. 전격자와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과 이격거리는 0.3m. 예.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고요. 유희용 전차입니다. 유희용, 그냥 놀이동산의 전차, 놀이동산에 사용되는 그런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유희용 놀이동산의 입장료가 400원입니다. 놀이동산 입장료 400원. 네. 우리 앞에서 온천 입장료도 400원 냈죠. 놀이동산 입장료도 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 60, 교류 40입니다. 어른, 놀이동산에서 유형 전차 타는데 어른은 60원, 애는 40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3레일 방식이고요. 전차 내 승합용 변압기를 사용하면 이 차를 150원으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드 할인 받으면 400원 미만에서 150원, 입장료를 400원에서 150원만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우기 쉬운 방법을 써 주셔야 되는데, 이런 뭐 돈으로 혹은 아까 전에 제가 누에 300마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전차는 유형 전차니까 철로 레일이 있겠죠. 레일에 1km마다 100mAh의 누설 전류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누설 전류가 1km마다 100mAh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설 전류가 규정 전류의 5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선로에는 뭐 2000분의 1, 뭐 직류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유형 전차의 전로의 절연은 5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접기입니다. 용접기. 용접하는데 용접은 비용이 300원이요. 용접하는데 용접 비용 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용접에서는 저도 뭐 군대에서 용접 엄청 많이 했는데, 용접하면 일단 접지를 해야 되죠. 한 곳을 철근 같은 곳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용접기 외압이 피용접대 또는 이와 정기적으로 접촉되는 받침대, 정반 등의 금속체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 장치입니다.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하는 거죠. 일단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 장치 중 전류를 직접 흘려서 파이프라인 자체를 직접 발열체로 사는 장치에는 교류 저압을 공급합니다. 교류 저압을 사용한다. 만약에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 장치에서 소구경관, 소구경관 설치해서 이를 발열체로, 파이프라인 직접 발열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구경관 등을 발열체로 사용하거나 내부에 발열체를 설치하는 경우는 교류 저압이나 고압을 사용합니다. 발열체는 파이프라인 등의 자체 고정해서 자체 고정해서 공급하는 경우는 400V 미만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발열체 온도는 80도를 넘지 않도록, 이거 앞에서도 했었죠. 우리가 온상, 전기 온상 할 때도 했었습니다. 8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열을 공급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접지 공사를 합니다. 금속재 외피나 발열체 저렴한 사이, 금속재 비충전부에, 그 다음에 표피전류 과외장치에 사용하는 소구경관에, 그 다음에 발열선 파이프라인 등 자체 고정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 또는 리드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 어차피 객관식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접지 공사를 한다. 11번 도로 등의 전열 장치입니다. 도로 장치. 얘가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올라가는데 여기에 눈이 쌓였어요. 눈이 쌓였고, 그 다음에 밤새 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못 올라가겠죠.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전열 장치 이렇게 깔아요. 제가 예전에
뭐 극한 직업인지 아니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지 몰라도 그 프로에서 이거 까는 거 봤습니다. 예, 봤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깔아요. 네. 그래서 도로의 온도를 높여서 얼음을 녹이는 그런 겁니다. 일단 도로 등의 전열 장치도 얼마? 300원입니다. 도로 전열 장치도 300원이고 반려선 온도 몇 도겠어요? 앞에서 했지만 80도입니다. 80도. 네. 그래서 법 정한 분들이 그래도 융통성 있죠. 어떤 건 70도, 어떤 건 80도, 어떤 건 90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80도, 80도, 80도 이렇게요. 전압도 우리가 어떤 건 300도, 어떤 건 400도 이것도 다 400도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300도가 됩니다. 볼트. 예, 300볼트 이하일 것입니다. 네. 예, 도로 전열 장치 300볼트 이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려석 사원 간의 간격을 5cm 이상으로 하고 반려석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그 다음에 비행장의 등화입니다. 비행장에서 뭐 우리가 비행기 이착륙을 도와주는 그런 거요. 야간 또는 계기 비행 기상 상태 하에서 항공기 이륙 또는 착륙을 돕기 위한 등화 시설을 말하면 항공장에는 제외한다. 우리 항공장에는 뭐요? 우리가 높은 빌딩 같은 데 가면은 뭐 헬리콥터 같은 거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것 있죠. 건물에 설치한 이런 것들을 항공장애 등이라고 합니다.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비행장 등화, 바닥에 이렇게 쫙 설치하죠. 이럴 때 직접 매석에 의해서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는 일단 클로로프렌 외단 케이블 사용하고요. 전선 매설 장소를 표시한 적당한 표시, 그 다음 매설 깊이는 항공기 이동 지역에서 0.5m, 그 밖의 지역에서 0.75m로 할 것. 이것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세력 회로입니다. 소세력 회로는 우리가 1장에서 용어 설명할 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자개폐기의 조작회로,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 전압이 60V. 소세력 회로는 60V입니다. 그 다음에 절연 변압기고요. 절연 변압기 사용 전압은 대지 전압 300V 이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소세력으로 공급하는데 여기 300V, 여기는 60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세력으로 전원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요거 좀 간간 출제가 됩니다. 절연 변압기 2차 단락 전류는 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 전압에 따라 표에서 정압 이하일 것. 보세요. 소세력가 60V 이하라고 했는데 구간이 3개로 나눕니다. 15 이하. 그거 2배면 30이죠. 15에서 30, 그다음 30에서 60인데 2차 측 단락 전류 이렇게 이 부분은 단락시켰을 때 단락 전류는 60, 30, 15에서 전압이 높아질수록 전류는 작습니다. 전력을 생각하면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똑같은 용량이라고 보면은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작죠. 그래서 358이에요. 358.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는 반이 1.5죠. 1.5에 2배면 3. 6은 아니고 5가 됩니다. 1.5에 3에 5 이렇게 돼요. 소세력 회로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이요. 부식을 방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식이라고 하죠. 방식. 전기 부식을 전식이라고 하죠. 전기 부식을 방지한다. 방식. 뭐 이렇게 해요.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은 지중 또는 수중에 땅속이나 물에 수중에 씻는 금속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심각한 데가 어떤 곳이냐면 전기철도 등이에요. 전기철도. 전기철도는 레일 자체가 전선이죠. 레일 자체가 하나의 전기가 통하는 그 도체입니다.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귀선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 그게
레일이 이렇게 땅 위로 딱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레일에 흐르는 전류가 땅 속으로 흘려버려요. 그럼 그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그 근처에 있던 전선들이 혹은 뭐 관 등이 부식당하는 겁니다. 부식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연관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중 또는 수중에 시사하는 금속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중 또는 수중에 시사하는 양극과 피방식체 간의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일이 이렇게 있죠.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절대로 있고 여기 뭐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귀선이니까 철도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땅 속으로 흘러요. 흐르면 수도관 이런 것들이 부식이 된다는 겁니다. 부식. 그래서 이런 것을 수도관 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원장치는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서 전원장치는 저압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고 또한 1kV 시험 전압 1분입니다. 1분. 그 다음에 저거 전기 부식 방지회를 사용자는 직류 60V 이하일 것. 전기 부식 이런 식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기 부식 방지회로 해서 사용 전압이 60V 이하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시고 지중해 매설은 양극계 매설 깊이는 0.75m 이상. 지중해 시사는 양극의 깊이는 0.75m 이상. 그래서 우리가 접지국 매설 깊이와 동일하죠. 접지국도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속에 만약에 이렇게 양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이 있다. 그러면 양극에서 이 주위에 1m 있죠. 네. 이렇게 1m.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 거리에 있는 임의의 전과의 전위를 측정하면 10V, 10V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위에서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임의의 1m 간의 전위를 구했을 때, 전위를 두 점 간의 전위차를 측정했을 때 5V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위 1m 이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않고 1m간 임의의 두 점과 전위차는 5V를 넘지 아니해야 할 것. 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전원 설비입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 최근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많이 사용되면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의 전원을 입력받아 전기자동차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망이나 배선, 그 다음에 충전장치 및 충전 케이블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에 적용되는데 일단 전기자동차는 저압입니다. 저압. 네.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우리가 뭐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전부 지하에 뭐 충전장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셔도 충전장치가 있죠. 일단 외암에 접지공사 하고요. 뭐 전기자동차 전원을 나타낸 표지 뭐 이런 것들은 읽어봐 주시면 되고 쉽게 열 수 없는 구조고 충전 케이블의 거치대 및 충전 케이블 인출부 높이입니다. 우리가 충전 케이블 있죠.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걸어 놓는데 일단 거치대 수납 공간이 옥 내에 있을 때는 0.45m, 옥 외에 있을 때는 0.6m입니다. 충전 케이블의 인출부 높이, 충전 케이블 인출부 높이는 0.4에서 1.2, 옥의 경우는 똑같이 0.6m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분진이 있습니다. 분진은 쉽게 말하면 먼지죠, 먼지. 볼게요. 일단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요. 폭연성 뭐요?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등의 먼지가 쌓여있을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인데 우리가 지금 저압을 하고 있죠. 공사 방법은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은 금속관이나 케이블 배선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한번 매겨 볼게요. 1번을 케이블이라 할게요. 케이블. 2번을 3번을 3번이 합성 수지관입니다. 4번이 가요 전선관. 5번이 뭐 애자.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폭연성 분진에서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금속과는 케이블이죠. 뭐요? 1번, 2번입니다. 1번과 2번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튼튼한 방법이라고 보십니다. 가장 튼튼한 방법. 그래서 가연성 분진은 폭연성 분진보다는 약간 덜 위험하겠죠. 소맥분, 전분, 유황, 기타 가연성 먼지로 공연이 떠다니는 상태에서 척화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합성 수지관 금속가동 케이블이면 1번과 2번과 3번이 가능합니다. 그냥 먼지가 많은 그 밖의 장소는 이런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먼지가 많은 것은 그냥 밀폐만 되어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뭐 그냥 번호 순서가 없죠. 대부분 가능합니다. 애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유연성, 전선관. 유연성이 뭐예요? 가요 전선관이죠. 가요성 전선관. 그 다음에 금속 덕트나 버스 덕트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것들은 케이블 당연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입니다. 분진이 아니고 가스는 가연성 또는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새거나 초래해서 전기설비가 바람에 의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의 저압옥내에서는 뭐요? 지금 폭연성 분유가 똑같죠? 1번과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는 보시면 뭐요? 1번, 2번, 3번입니다. 가연성 분진 위험 장소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 장소는 뭐요? 지금 보시면 하나밖에 안 돼요. 화약류 저장소는 전기설비 시설에도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백연전대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다음에 의해서 시설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전압은 300V 이하일 것. 우리가 화약류 저장소 뭐요? 군대에서 탄약고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탄약고 안에 예를 들어서 총알이 300발 있다. 탄약고 안에 총알이 300발 있다. 300V고. 그 다음에 전폐형, 반폐가 아니고 전부 밀폐되어 있다. 이런 전폐형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을 전기 기계 기구에 인입할 때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했다. 여기 뭐 케이블만 가능하죠. 1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다음 중 이런 분위기 어떤 분위기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다음 중 공사가 가능한 공사 방법을 하면 지금 뭐요? 케이블과 금속과 케이블은 무조건 있었죠. 화약류는 케이블만 됐습니다. 화약류 제외하고는 케이블과 금속과만 됐었죠. 그래서 다음 중 가능한 장소는 했을 때는 금속관 케이블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금속관 케이블가 있다. 금속관과 케이블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케이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중 이 공사 방법과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은 금속관 쳐내고 케이블 쳐내고 금속관 쳐내고 합성수지관 쳐내고 과유조선관 쳐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 봤을 때 이 순서 있죠. 이 순서만 잘 봐주시면은 다음 중 가능한 공사 방법은 뭐 불가능한 공사 방법은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번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 설비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거 뭐냐면 전시회 쇼 공연장 공연장 쇼 여기는 입장료 400원입니다. 입장료 400원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상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전구조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자비 400V 미만이어야 한다. 400원, 입장료 400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선용 케이블은 구리 도체로 최소 단면적 1.5 스퀘어 이상일 것. 전시회나 쇼 등의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이런 전기섭이 많이 있겠죠. 그런 전선 1.5 이상일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비상조명은 비상조명 제외하고요. 분기용 회로, 조명용 분기 회로 및 조명용 분기 회로 있죠. 전격 32A 이하의 콘센트용 분기회로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의 노전 차단기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32A 이하의 콘센트 분기회로는 30mA 이하의 노전 차단기로 보호된다. 여기 30mA 전격 감도 전류입니다. 뭐 예전에 이거 32mA인 적도 있었는데 30mA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소입니다. 의료장소는 우리가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 설비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그래서 특수장소 설비 중에서도 의료장소가 좀 더 까다로운데, 의료장소 및 접지 계통을 보면 의료장소는 그룹이 0, 1,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룹 0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이요. 그룹 2 같은 경우는 수술실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만약에 중환자가 만약에 산소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전돼 버려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명이 좌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절대 차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룹 0과 그룹 1에는 일반적으로 TT계통이나 TN계통이에요. TT계통이나 TN계통 보면 우리가 배선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등으로 예를 들어서 누전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전 차단기로 차단할 수가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차단을 합니다. 근데 IT계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중 고장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죠. 여기는 누전 차단기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 2는 절대 정전이 되면 안 되는 곳이다 생각하면은 IT계통, 우리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 IT계통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룹 0과 그룹 1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차단해야 되겠죠. 누전 차단기 등으로 차단할 수 있는 TT계통이나 TN계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0은 일반 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제로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룹 1은 그룹 0과 그룹 2 사이입니다. 뭐 분말실, MRI실, 엑스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이런 곳이고요. 그룹 2는 뭐 관상동맥질환 처치실, 제가 이런 거 뭐 잘은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관상동맥질환 처치실, 뭐 심혈관 조영실, 중환자실 이런 곳은 그룹 2가 됩니다. 그런데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보세요. 그룹 0과 그룹 1에도 여기 보시면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가 차단을 했을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한 회로에는 여기에도 IT계통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만약에 그룹 1에도 뭐 구급처치실 이런 곳에 뭐 인공호흡기 이런 거 사용한다. 정전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이런 것도 IT계통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샵 2번 보시면 이동식 엑스레이 장치 전기출 5kV 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 유지 장치가 아닌 일반 의료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그러니까 그룹 2의 장소에도 일반적인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뭐 TT나 TN 교통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TT, TN, IT로 나눈 것은 정전이 허용되지 않느냐, 전원을 계속 공급해야 되느냐, 약간 차단돼도 되느냐, 뭐 이런 기준으로 나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료장소에 안전을 위한 보호 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룹 2에는 IT 계통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룹 1에도 중요한 부분에는 IT 계통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IT 계통 적용할 수 있는데 그룹 1이나 그룹 2의 IT 계통을 적용할 때 그때 주의사항 보시면 전원 측에 강화 절연을 한 이것은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비단락을 보증하는, 단락이 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절연 변압기를 설치한다. 그럼 절연 변압기 뭐예요? 2차처 절로 접지하지 말라 그랬죠. 절연 변압기 2차처 절로 접지하지 말는데 이때 사용하는 절연 변압기 비단락을 보증하는 겁니다.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는 함 속에 설치해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 장소 내부 또는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그 다음에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 사용하는데 전격 전압 250V 이하고 단상 2선식 전격 출력 10kVA 이하로 할 것. 네.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되 250V의 단상 2선식입니다. 그 다음에 10kVA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삼상 부하에 대한 전력 공부 뭘까요? 삼상 단락이니까 삼상 비단락 보증 삼상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네. 그 다음에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가 과부하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시설할 것. 이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가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시설을 하고요. 그럼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의료 IT 계통의 절연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측 감시하는 장치 시설하는데, 예, 절연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측 감시하는 장치를 시설하는데 절연 감시 장치를 설치해서 절연장이 50kΩ까지 감소하면 표시 설비 및 음향 설비로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우리가 접지 설비하면서 IT 계통에서 뭐해서 IT 계통에서 절연 감시 장치 설치했었죠. 예. IT 계통에서 절연 감시 장치 설치했고 이 절연 감시 장치에 절연장이 50kΩ까지 감소를 하면 절연장은 더 높아야 됩니다. 클수록 좋죠. 근데 50kΩ까지 감소하면 표시 설비나 음향 설비로 경보를 한다. 그 다음에 의료 IT 계통 분전반은 의료 장소의 내부나 가까운 외부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의료 IT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는 IT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는 TT 계통이나 TN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 혼용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구분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2번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사용하는 교류 콘센트는 배선용 콘센트를 사용하고 플러그가 빠지지 않는 구조의 콘센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걸림형을 사용한다. 걸려서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의 무형 등을 그러니까 그 소비 전력이 적은 거라 보시면 돼요. 소비 전력이 적은 전압이 낮은 무형 등을 위한 특별잡 SELV, PLV효를 시사하는 경우에는 원래 SELV 얼마요? 교류 50V, 직류 120V죠. 그런데 의료장소에서 그룹 1과 2의 의료장소에는 SELV, PLV를 사용할 때 50이 아니고 25. 그 다음에 리플 프리 직류는 120이 아니고 60V 이하로 할 것. 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전격 감도 전류 30mA,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누전 차단기 설치할 것입니다. 여기 누전 차단 전격 감도 전류 30, 동작 시간 0.03초. 동작 시간은 대부분 0.03초니까 간단한데 전격 감도 전류는 15mA, 30mA 구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의료 IT 계통의 전류. 이게 보세요. 누전 차단기 시설에서 어떻게 누전이 발생하면 차단하죠. 차단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IT 계통은 차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중환자실, 이런 산소 공급 이런 곳에 사용되니까 의료 IT 계통에는 이러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 감도적으로 30mA에서 차단하면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의료 IT 계통 전로는 이렇게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도 전원 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 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로에 누전 경보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단을 해버리면 TT나 TN 계통이라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누전 차단기를 시사하지 않고 누전 경보기를 통해서 경보만 해주는 거죠. 예, 그럴 경우 누전 차단 시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2.5m를 초과하니까 그런 지락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2.5m 여기 높이 2.5m를 초과하는 것. 예. 그 다음에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원 회로입니다. 건조한 장소니까 더 안전한 장소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료 장소 내의 접지 설비 한번 볼게요. 의료 장소 내 접지 설비는 의료 장소 내 전기 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 뭐 당연하게 노출 도전부 그리고 개통 외 도전부 앞에서 접지하면서 다 했었죠. 노출 도전부, 개통의 도전부 그 다음에 전기 설비 및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접지를 해야 됩니다. 접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접지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뭐 접지를 하면서 등전이 본딩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등전이 본딩 전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선 이런 것들 등전이 본딩 발을 시설하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공용할 수가 있다.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공용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설비의 노출도전부는 전기설비나 노출도전부 뭐를 할까요? 보호도체에 의해서 등전이 본딩 바에 직접 접속합니다. 예. 이게 뭐 보호도체 어떤 일종의 접지라고 보시면 되죠. 접지를 보호도체에 등전이 본딩 바에 연결해서 접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룹 2 어딘지 아시죠? 예. 전기 정전되면 안 되는 곳. 의료장소에서 환자 환경인데 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 방향 1.5 바닥으로 2.5m 높이 이내 범위. 그러니까 수평 방향 1.5 선 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높이 2.5 이내 범위.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것은 개통의 도전부, 전기설비,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 전자기 장애 차폐선 도전선 받았던 등전이 본등을 시행한다. 예. 그러면 접지를 한다 이런 말보다 등전이 본등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접지도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예. 접지도체 공칭 감면적은 등전이 바에 접속된 보호도체, 등전이 본등 바를 시설한다 그랬고 여기에 여러 가닥의 보호도체를 시설하는데 가장 큰 것 이상으로 보호도체 중에서 가장 큰 것 이상으로 접지도체를 단면적을 선택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 접지도체 일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등에서요. 그 다음에 보호도체, 등전이 본등 도체 및 접지도체 종류는 450, 750에 일반용 단심 비닐 전련전선으로서 전원체 색이 보호도체 일단 우리가 접지선이라 보시면요 녹색 황색 우리가 접지선 녹색 황색이죠. KC 규정에 의해서 접지선은 녹색 황색입니다. 혹은 녹색인 것을 사용할 것. 그다음에 의료 장소 내의 비상 전원입니다. 예, 비상 전원 보면 당연히 의료장소는 비상전원이 굉장히 다른 시설보다 더 확실하게 구비돼야 될 거고요. 상용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 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는 다음에 따라 비상전원 공급하는데 일단 0.5초 이내에 비상전원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는 0.5초 이내 전력 공급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그 다음에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장소의 수술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에는 0.5초 이내입니다. 네, 굉장히 이거 보시면 긴박하겠죠. 정전되면 큰일 날 것 같죠. 그 다음에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장치 또는 기기는 15초 이내 전력 공급 필요한 생명 유지 장치나 그룹 2의 장소에서 그룹 2가 굉장히 좀 정전이 발생하면 안 되는 점. 최소 50% 이상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서 1개의 조명에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15초를 초과해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는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나 그 밖에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 등이 이렇게 뭐 정전이 됐을 때 이런 규정된 시간 내에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